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미국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택의 종류나 형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과 어떤 주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교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주택은 크게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즉 콘도는 도심 지역에서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높은 빌딩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이며 도심을 벗어나서는 여러 유닛이 옆과 아래 위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각 건물이 다수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이 각 유닛의 내부 벽과 내부 공간만을 소유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한 면적의 땅은 소유하지 않고 콘도의 소유자들 모두가 개발된 땅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처럼 여러 공동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도는 공동구역과 공동시설 때문에 관리주체인 주민자치회, 즉 Home Owners Association의 엄격한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각 유닛의 내부 수리는 가능하지만 규약이 엄격한 경우에는 내부의 간단한 개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의 페인트 색깔까지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테라스가 있는 경우 테라스에 놓는 가구까지 규약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규약이 얼마나 엄격할 수 있는지를 풍자하는 한컷 만화입니다. 콘도 주인이 당신에게 콘도를 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회에서 그 셔츠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관리비는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공동구역과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경, 보험, 수리를 위한 장기 적립금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비에 각 콘도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케이블 TV, 인터넷 요금까지 포함되는 경우 관리비가 매우 비쌉니다. 콘도의 관리비는 평방피트당 월 25센트에서 월 75센트로서 면적이 1500평방피트인 경우 월 375불에서 1125불입니다. 그리고 각 소유자가 내벽을 포함한 내부 공간만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택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다른 주택 형태와 비교하여 크기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콘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에 비하여 처분하기가 쉽습니다. 타운하우스 또는 타운홈은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 주택이 옆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각 유닛이 2층 이상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콘도와는 다르게 아래와 위에 다른 유닛이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처럼 소유자가 내부 공간과 외벽은 물론 앞뜰과 뒷뜰이 있는 경우는 부속된 땅까지 소유합니다. 그러나 내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허용되지만 외벽을 포함한 바깥 공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시설이 포함된 공유지는 주민자치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콘도와는 다르게 수영장,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공동공간 및 시설 등을 관리하고 편의시설이 적기 때문에 콘도보다 공동관리비가 저렴하여 보통 월 200~300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지마다 규약이 달라서 주민자치회가 타운하우스의 지붕과 외벽 등의 관리 및 수리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공동관리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처럼 내부 공간 및 외부 소유 공간에 대한 주택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보험료가 단독주택과 비슷합니다. 타운하우스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거주 공간의 규모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므로 처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콘도와 타운하우스를 다시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콘도가 크기가 작아서 보다 저렴합니다. 소유권의 경우 콘도는 내벽과 내부 공간만 포함하고 타운하우스는 외벽 및 외부에 부속된 공간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가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타운하우스는 편의시설이 흔하지 않습니다. 콘도는 여러 유닛이 좌우 상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에 비하여
프라이버시가 제한적입니다. 콘도의 경우 여러 편의시설을 포함한 공동시설 관리 범위가 크고 각 유닛의 외벽, 지붕 등도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비가 타운하우스보다 비쌉니다. 콘도는 주민자치회가 각 콘도의 외벽 및 지붕뿐 아니라 여러 편의시설도 관리해야 하므로 주민자치회의 관리규약이 타운하우스보다 매우 엄격합니다. 콘도의 경우 소유주가 내벽과 내부 공간만을 소유하므로 주택보험료가 타운하우스보다 저렴합니다. 단독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건물 및 땅을 모두 소유합니다. 단독주택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에 속해 있는 경우는 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새로 짓는 주택의 약 80%가 공동시설 관리비를 내야 하는 단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의 공동시설의 경우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콘도에 비해서 공동시설 관리비가 크게 저렴하여 오클라호마나 미주리의 경우 일반적인 중산층 단지는 1년에 보통 수백 불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통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공동시설 관리비 범위가 월 10불에서 월 4,000불로 단지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출입문이 있는 주택단지는 공동시설에 단지 내의 도로, 보도, 가로등 등도 포함되므로 공동시설 관리비가 비쌉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월 50불에서 월 500불 이상이고 주민자치회의 규약이 일반 주택단지보다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층 집과 2층 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층 집은 정방향에 가까운 번갈로우와 한쪽 방향이 더 긴 렌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번갈로우는 1900년대 초에 크게 유행하던 것으로 현재는 흔하지 않습니다. 2층 집은 다시 모든 침실이 2층에 있는 주택과 부부 침실이 1층에 있고 나머지 침실이 2층에 있는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침실이 1층에 있는 2층 집을 1.5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5층 집의 경우 2층의 침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1층 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층 집과 2층 집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집의 장점입니다. 첫째, 1층이기 때문에 내부 및 외부 관리가 수월합니다. 둘째, 아기나 노인들이 있는 경우 낙상이나 추락의 위험이 적습니다. 셋째, 유사시에 쉽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탁기, 건조기와 침실이 모두 한 층에 있으므로 세탁물 관리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지붕만 연장하면 되므로 공간을 늘리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 냉기나 온기가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2층 집보다 냉난방비가 절약됩니다. 여덟 번째, 2층 집보다 수요가 많아서 쉽게 팔 수 있습니다. 1층 집의 단점입니다. 첫째, 토대와 지붕의 면적이 넓으므로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둘째, 이웃, 행인 등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모든 공간이 한 층에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집의 장점입니다. 첫째, 대지에 비해서 건평이 넓습니다. 둘째, 토대 면적과 지붕 면적이 작아서 건축 비용이 적게 듭니다. 셋째, 2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침실과 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추가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다섯 번째, 외부로부터의 침입자가 침실을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2층 집의 단점입니다. 첫째,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보통 1층에 있고 옷장은 2층에 있으므로 세탁물 처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1층의 거실에 있다가 외출하려면 2층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청소기를 들고 1, 2층을 오르내려야 하니 청소하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둘째, 층간소음이 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냉난방비가 비쌉니다.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상승하므로
1층과 2층의 온도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냉난방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층에 별도의 냉방 장치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냉난방비가 1층 집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5번째, 계단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2층 주택은 보기에는 좋지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2층 주택은 불편합니다. 게다가 추운 지역의 경우는 겨울에 동결 깊이까지 지층이 얼고 녹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동결 깊이보다 깊게 주택을 지어야 하므로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는 3층 집이기 때문에 더욱 불편합니다. 그런데 1.5층의 경우 2층 집의 일부 단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1.5층인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오는 경우에만 2층을 이용하게 됩니다. 미주리로 이사 오기 위해서 1층이고 뒷뜰이 넓은 공유지와 연결되었고 남향인 주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봄부터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으로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주택은 1.5층이고 뒷뜰이 좁고 작은 공유지와 연결되어 있고 동향입니다. 그래도 큰 불만은 없지만 언젠가는 원하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주변 지역은 주택 용지가 부족하여 새로 짓는 주택은 거의 2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주변 지역에서는 자신이 직접 땅을 사서 짓지 않으면 비교적 새로 지은 1층 집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클라호마 시티 주변 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1층 주택을 훨씬 많이 짓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